자, 이번에는 지금까지 함수의 수렴,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 대해 얘기했던 내용들을 모두 녹여내면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앞으로 우리가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까지 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. 그 얘기를 이 간단한 식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극한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내주면 될까요? 자, 이 2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x는 1에서의 극한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찌하면 될까요? 이 fx 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이 궁금하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,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 타고 가면서 그 함수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 극한값을 대답하기 위해서 일단 y는 2x제곱이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칩시다.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x는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거는 자, 이 수식에 x에 1을 대입하면은 바로 출력값 2 나오는 거 체크하면 되니까 x는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건 금방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는데 함수값과 극한값은 구분되는 개념이잖아요. 우리는 x는 1에서 함수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함수의 x는 1에서 극한값이 궁금한 거니까 자, 그러면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봐야겠죠.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부터 보자면은 자, 그래프 타고 갈게요. 이 함수의 값이 이 x는 1일 때 함수값이 2잖아요. 그 값보다는 작으면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, 또 x의 값이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요. 이 함수의 값이 자, x는 1일 때 함수값 2 보다 크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. 어쨌든 상황 종합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얘기하자면 x가 1로 갈 때 이 함수는 자, 2에 수렴합니다. 그러니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2다라고 여기다 답을 적으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답을 잘 달아놓고 보니까 이런 간단한 극한값 대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쳤죠.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자, 함수의 그래프에서 해당 지점에 좌우에서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또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간단한 식의 값을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계속 거쳐주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매우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. 그리고 자, 나중에 가면은 더뎌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걸 먼저 소개를 해보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은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. 자,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그려본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려본다 그러면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요. 잘 이어져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이죠. 자, 그럴 때는 x는 1에서 이 함수의 값하고 그 다음에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똑같게 돼 있습니다.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게 돼 있다고요. 그래서 굳이 복잡한 생각할 게 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 x는 1에서 잘 이어져 있다는 걸 파악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그냥 이 함수의 x는 1에서 함수값을 구해서 이 극한값을 자, 대답해 주면 돼요.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 1을 요 식에다가 그 x자리에 대입을 해요. 그리고 바로 답을 적어줘도 됩니다. 그 얘기가 여기 정리가 돼 있거든요. 한번 보는데 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다 칩시다. 자,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x는 a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있음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죠.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끊김없이 잘 이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그 함수 연속이다 라고 하는데 자, 뒤에 공부할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연속이란 말은 지겹도록 듣게 될 테니 지금 당장은 이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지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어? 그때는 어떤 사실이 성립하냐? 자, 그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값하고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함수값이 같게 돼 있습니다. 그림 보면서 그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x는 a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잘 이어진 함수에 대해서는 만약 그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은 그냥 함수값을 구해갖고 극한값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돼요. 함수값을 구하자면 쉽잖아요. 그냥 수식에다가 x에 이 상수 a를 대입해버리면 되니까. 자, 그래서 그래프가 해당 지점에 잘 이어져 있다? 그러면 극한값 대답할 때 함수값 가지고 대답하면 된다. 이게 결론이고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쭉 여러가지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 당장 자주 볼 함수가 자, 다항함수고
그 다음에 유리함수고, 그 다음에 종종 무리함수도 볼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자주 볼 함수들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는 걸 생각해 볼 겁니다. 요 내용 반영해서. 먼저 다항함수부터 볼게요. 다항함수 중에 1차 함수가 예로 띄워져 있는데, 자,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라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릴 수 있죠. y절편 3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그 x가 마이너스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생각해야 되는데, 먼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을 생각하자면 생각이 쉽죠. 왜냐면 수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니까. 그럼 9 나오거든요. 자, 그래서 9라고 표시를 해놨어요.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함수의 함수값. 자, 그럼 우리 원래는 이 극한값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보자면서 그래프 타고 가면서 자,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, 그러면서 이 함수 9의 수렴안에 x는 마이너스 3에서 자, 이 함수의 극한값은 9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될 텐데,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래프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순간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그냥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구하듯이 극한값 구하면 돼요.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간편하게 이 극한값을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두세요. 이 1차 함수 포함해가지고 앞서 봤던 2차 함수, 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3, 4차 함수, 자, 같은 그런 모든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.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라 그러면 자, 그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게 돼 있는데, 그 무슨 말입니까? 쉽게 말하면은 좌표평면상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자, 함수의 연속을 공부할 때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수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게 될 텐데, 지금은 결론 위주로 들어봐 두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좌표평면 위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도 x축의 음의 방향으로도 그래프 양쪽으로 끝도 없이 펼쳐지면서 그 와중에 그래프가 끊어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며, 그러면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x는 10에서든 x는 100에서든 x는 1000에서든 x는 마이너스 11에서든 x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든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게 돼 있으니까요. 그런 지점에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면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위치한 상수의 값에 관계없이 리미트 안에 다항식이 있다면은 자, 그냥 이 상수를 그 다항식의 변수에 대입해가지고 극한값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다항함수의 극한 자주 구하게 될 텐데, 매번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그래프 쫓아다니기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 대입을 통해 극한값 구해줘야지 라는 거 알면 편리할 수 있겠죠.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유리함수네요.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x-1에서 극한값 생각해 보자는 건데, 기본적으로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줄 수도 있겠죠.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함수의 그래프 나오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요. 자, y는 마이너스 2, 또 x는 0. 이 두 직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겠고, 그 점근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쪽 편과 이쪽 편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. 그러면서 생각해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질 일이 없다라는 걸 그래프의 모양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해 줄 수 있고,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?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유리함수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을 거란 소리니까 우리는 이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이 함수의 x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. 즉, 이 상수를 자, 이 식의 x에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것이고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으로 극한값 계산됩니다. 자,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내용 활용해가지고 극한값 구해주고 있고요. 유리함수에 대해서 정리 하나 해놓읍시다. 나중에 또 함수의 연속 공부하면서 자, 수식을 통해 확인해보게 될 건데, 유리함수는 유리함수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잖아요. 자, 거기서 분모의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면, 즉 분모의 값을 0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유리함수는 연속이에요. 자, 요 결론을 미리 들어봐 두시고 여기 식을 다시 봅시다. 이 식을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고쳐 적을 수 있죠.
x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식 변형 가능하겠는데, 변형해 놓은 식을 보자면, 자,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뿐이에요. 그러면 x는 0에서 분모 0 되니까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되겠죠? 함수값 존재하지 않겠죠? 그래서 이 x는 0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한번 끊겨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프 그려지지 않을 테니. 자, 그러면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0이잖아요? 그 0 제외에 다른 모든 실수에서, 자, 함수의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을 테니까 요 결론 바탕으로 생각한 거예요.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잘 이어져 있을 것이고, 이 마이너스 1을 이 식에다가 그 변수에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출력값으로 극한값을 대답하면 되겠다라고 정리 가능하죠. 더 짧게 말하자면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 구할 때 여기 위치한 상수가 분모를 0으로 만든 상수만 아니면은 그냥 대입을 통해 극한값 구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. 자, 됐나요?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극한을 생각해 볼 건데, 무리함수에 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이 무리함수는요, 자, 결론적으로 근호 안의 식의 값이, 근호 안이라고 적을게요. 자,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에서 무리함수는 연속입니다. 자, 이 말 뜻을 갖다가 요 예를 보면 생각해 보는데, 근호 안에 x에 대한 1차식이 들어있는 그런 무리함수를 우리 주로 보게 될 건데, 이 정도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자면 그릴 수 있죠. 자,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죠?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범위입니다. 왜냐면 이 범위 안에서 무리함수가 정의가 되고, 자, 이 범위 내에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요. 근데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일 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자, 끊김없이 계속 잘 이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 얘기하고 왔으니까, 그럼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범위 내에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끊어질 일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.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면은, 자, 그래프가 그려지는 동안에 끊길 일 없거든요.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 루트 x라는 무리함수에서 기본격에 해당하는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보면 되죠. 어쨌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동안에 끊길 일 없는데, 그 와중에 등장한 x는 3이라는 지점에서, 자, 당연히 그래프 잘 이어져 있으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그래프를 굳이 그려봐야 되나요? 요 사실관계 잘 정리해놨으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, 자, 이 3이라는 거를 이 무리함수식의 x에다 대입하면은 근호 안이 양수가 되면서 이 무리함수는 x는 3에서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을 거란 걸 바로 식만 보고 알 수 있죠. 그러니 x는 3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나 이 함수의 함수값이나 같게 돼 있으니까, 자, 그냥 이 극한값은 함수값 구하듯이 3을 이 식의 x에 대입해가지고 출력값을 봐주면서 극한값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.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대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극한값 생각해 줄 수 있겠다는 거 정리해 두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극한값도 생각해 보는데, 여기는 지금까지 보던 경우와는 좀 달라요. 왜 다르냐? 앞서서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나요?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, 유리식이잖아요? 자,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상수가 위치했으면은 대입을 통해 극한값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, 지금 이 2라는 거는, 자, 이 식의 x에 대입했을 때 분모를 0으로 만듭니다. 그 말은 x는 2에서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소리고, 그럼 x는 2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잘 이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? 그때는 이 2를 이 식에 x에 대입하면서 편하게 극한값 구하려 할 수는 없어요. 자, 그럼 어찌할까요? 지금까지는 상수를 그냥 여기 있는 식에 그 변수에 대입하면서 편하게 극한값 구해왔는데, 이럴 땐 어떡하죠? 그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를 잠깐 fx 함수로 두고요. 그래프를 이용해 볼게요.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는데 어찌 그리면 될까요? 자, 생각해 봅시다. 앞서서 이런 경우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. 비슷한 경우를. 이 함수는 우선 x는 2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죠. 그거부터 적을게요. 자, x가 2일 때 이 함수는 정의가 안 돼요.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면 x가 2가 아닐 때는요. 자, 그때는
x가 2가 아닐 때는요, x-2라는 식의 값이 0이 될 리 없죠. 자, 그러면 분자는 인수분해에서 적으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이 분자 분모에 x-2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유리식을 값이 0이 아닌 당식으로 분자 분모 똑같이 나눠줬을 때 같은 유리식이 나오죠. 그래서 x-2 가지고 분자 분모 동시에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, x가 2가 아닐 때는 약분해서 이 함수는 이 함수와 같다라는 논리가 통합니다. 그래서 x가 2가 아닐 때는 이 함수는 2차 함수랑 같은 함수예요.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 어찌 그리면 되죠?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나서 x가 2일 때는 이 함수 정의 안 되니까 x가 2일 때 구멍을 뻥 뚫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. 자,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1,3이고 그 다음에 뭐 y좌편 4고 그런 정보들 바탕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렇게 그려주면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x가 2일 때 이 함수의 값이 10이라서 2,10이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. 근데 그 점을 딱 덜어낸 순간 이 함수의 그래프 된다는 거고, 자, 그래프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x가 2로 갈 때 이 함수의 값이 어찌 되나 그래프 타고 가면 생각해 보면 돼요. x가 2로 갈 때 이 함수는 12에 수렴해요. 자,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10이다라는 걸 그래프 보고 적으면 되는데 요 과정도 사실 조금 번거롭죠. 자, 그럼 이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. 그래프를 그리기보다 수식으로 해결하는 건데, 자, 봅시다. 이 기호 안에는 x의 값이 2가 아니면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기호가 적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x의 값이 2가 아닌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자, 이 함수가 같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리미트 한쪽의 식을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생각해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타고 생각하나 이 함수의 그래프를 타고 생각하나 x는 2에서 극한값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니 이 식과 이 식은 값이 같고 결론적으로 리미트 한쪽에서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건데, 그걸 다 줄이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기호 안에는 x의 값이 2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함수는 이 함수와 같아.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어쨌든 식을 이렇게 변형해줬고 나면 다항함수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상수를 그냥 대입해서 이 극한값을 다 계산 완료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식을 변형해놓고 생각하는 게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. 요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, 마지막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나중에 0분의 0꼴의 극한 가서 이런 예를 더 볼 거예요. 지금 이게 잘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많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해가 정확히 안 되더라도 자, 제가 했던 말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봐서 자기 걸로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요.